보통 그렇게 함께 사지? 근데 왜? 그럼 건물에서 돈을 벌면 그걸 다 건물 주인한테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하니까 거기서 번 돈은 누구 건가 싶어서. 아, 캔디야, 그건 아니고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 네 말대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그 건물에 들어오면 매달 건물 주인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야. 그럼 이 호텔은 빌려서 짓는 건가? 아니, 이건 직접 땅을 사서 지었다고 하더라고. 와, 부자네. 좋겠다. 그럼 캔디야, 여기서 질문 하나. 건물을 그럼 먼저 사는 게 좋겠어?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땅을 사는 게 좋겠어? 건물을 지을 땅을 사야겠지? 대신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사야겠지. 예, 엄마한테 또 한 건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를 바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시게 조영식입니다. 캔디랑 제가 모임을 좀 데리고 왔더니 그 호텔을 보면서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몇 평이나 되냐, 토지쟁이 딸답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주가 되려는 이유는요, 한 달에 매달 들어오는 그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꿈을 꾸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사려는 게 목표인데,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땅을 살 때 좋은 땅을 사는데 그 기준을 지금 몰라서 다들 헤매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 보실까요? 좋은 자리가 좋은 건물이 올라올 수 있고 다 수익 창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매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매도할 때 실감할 수 있는 게 땅의 가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땅 지주, 지금 현재 부안 예를 들면 지주분들이 어디가 용도가 무엇인지 어떤 게 입지인지 그분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직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5개가 있는데요, 4개는 아무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만 부동산에서 계속 땅을 팔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 땅 지주가 생각할 때요, 1번을 비싸게 받겠습니까? 연락도 안 오는 나머지 땅들을 비싸게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감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좋은 땅이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본인조차도 벌써 이렇게 땅 지주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땅을 살 때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싼 땅을 사는 게 먼저입니까? 수익을 내는 땅을 사는 게 먼저입니까? 싼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부동산을 투자해 보니까 여러분, 쉽게 아파트를 투자를 하든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20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작은 평수부터 60평대까지 있습니다. 값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평수와 60평대가 낮은 평수에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저는 지금 32평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 32평은 내놓으면요,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황금성, 내가 돈을 바로바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60평대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많고 사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60평대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월세 아니고는 나중에 팔 자신이 없거든요.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핵심지에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나중에 맞바꿔도 정말 바뀔 수가 없는 게 땅의 가치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공 투자 땅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용도 중요한 거 첫 번째 압니다. 첫째 용도, 두 번째 도시 기본 계획,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세 번째 입지. 자, 입지하면 무엇입니까? 도로에 나는데 이유가 있고요, 이 도로가 나중에 코너가 되면서 어떤 가치를 이루어질 건지, 이게 입지거든요. 용도, 기본계획, 입지,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최종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 안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 여러분, 싼 거 싸게 사는 게 문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용도를 다 가지고 있고 도시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거기에 입지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100% 중에, 부안의 땅 중에 1%밖에 안 되는데 이걸 싸게 살 수 있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보세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래된 걸 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땅을 원하세요? 내 땅이라면 그래도 몇 평 이상 있어야지. 우회 도표가 뭐냐면요. 100평 이하로 거래하는 건수이고요. 아래 도표는요. 220평에서 330평 이하의 평수입니다. 그 밑에는 더 적고요. 평수가 클수록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0평 미만으로 거래하는 건수가 이 이상의 거래하는 건수보다 10배 이상이 많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매수하는 사람들은 실속 있는 땅을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노얄층 아파트듯이 노얄 땅이라는 겁니다. 명품 땅. 나만 싸고 많은 땅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110평 이하의 거래 건수를 보시면 그전 거래 건수보다 10배 이상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땅인지 알았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또 싼 땅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요. 왜? 100% 중에 여러분 1%도 안 되는 땅을 갖고 싶은데 그 건수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싸게만 올 수 있냐고요. 부안의 거래량을 확인해 볼까요? 자, 총 거래량이 지금에서 계속 늘어났고 잠시 이제 좀 작년 여름에서 좀 내려갔었더라고요. 자, 그 시점으로 해서 지금 2020년 4월을 보면 도시 지역과 총 거래량이 같이 완전히 폭증하기 시작하죠. 제가 총선 이후에 정말 단 하루도 지금 못 쉬고 있거든요. 그만큼 새만큼은 이제 너도 나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여기까지 와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 17년, 18, 이 3년 동안 투자를 하셨다면 1차 수익이 됐습니다. 평균 정말 2배 이상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무릎의 단계입니다. 2020년 착공 착수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폭등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돈이 있고 투자해본 사람들은요,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거 갖고 있어야 선점해서 나중에 큰 소리 치고 팔 수 있다는 거 알고 여기서 베팅 들어갑니다. 근데요, 투자해보지 않으셨고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베팅을 못 들어가요. 싼 거 찾느라고요. 싼 거 찾다 어문 땅 사고요. 진짜 저도 서민에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올라와서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싼 거 많이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대로 된 땅.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도요. 여러분, 제대로 된 노얄층 아파트 갖고 있으면 빨리 팔고 여러분 돈 더 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20년 6개월 안에 여러분 매수하는 타이밍 꼭 잡으셔야 여러분께서 성공하게 좀 가까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매수인들이 모이는 땅, 내가 팔 때 서로 사가려고 하는 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개발업자들이 모이는 땅이 지금 어디일까? 내가 여기를 선점하느냐, 선점하지 않느냐, 이걸 본다면 내가 싸게 조금 더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6월입니다. 기간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 길지 않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벌고벌고 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새만금에서 인생을 지금 바꾸려고 하신다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무엇이 목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걸 제가 오늘 부안에서 거래되는 건수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찾는 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토지쟁이 빠시기는요, 여러분들이 토지로 성공할 때까지 또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캔디에게 큰